그래서 한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에서의 챗봇은 조금 밍밍해 보이죠? 텍스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챗봇과의 나의 대화는 좀 더 액티브하고 사용자가 좀 더 인사이트 있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미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챗봇과 대화를 할 때 응답에서라도 단순히 문맥적으로 고려된 자연어 처리된 답변 이외에 사용자가 조금 더 공감이 되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미지라던가 음성이라던가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셋이 맞물린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챗봇의 유저로서 혹은 개발자로서 어떤 면에서든 다 흥미가 극대화될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봇의 챌린지를 제가 조금 더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챗봇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챗봇에서 흔히들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불량 단어라던가 뭔가 이상치가 탐지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일단 챗봇 개발하면서 도전을 하시고 또 위험한 발언 필터링을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예 금지어 사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휴리스틱하게 요거를 만들 것인가, 혹은 위험한 발언조차도 어노멀리 디텍션을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이 또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답변, 틀린 답은 아니어도 사람과 대화가 끊기는 답변은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의 공감을 좀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변의 다양성과 좀 더 공감하는 답변, 즉 답변의 퀄리티를 좀 높이는 이런 고민과 연구와 그리고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는 챗봇이 조금 더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페르소나를 좀 유지하면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은데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답변하고 거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답변을 한다면 챗봇 유저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개발된 블렌더봇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챗봇은 이런 페르소나를 먼저 형성하고 라포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단계를 주면서 유저와 챗봇 사이에 좀 릴레이션을 좀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일관성이 있고 퍼스널리티와 아이덴티티가 좀 유지가 되는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다양한 챗봇에 대해서 정말로 개발자로서 도전을 하실 때 다양한 기존의 완성도가 높은 뭐 블렌더봇이라던가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나온 코챗 이런 것들도 로지컬리 살펴보시기도 하지만 내가 일반 유저로서도 한번 사용을 해보셔가지고 내 챗봇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면 좀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의 챗봇은 단순히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새로운 외부 지식까지 고려를 해서 답변을 합니다. 마치 저희가 뭔가 궁금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검색 중에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읽고 도움을 받죠. 근데 너무 많이 답변이 나와서 탈인데 챗봇이 그 중에서 제일 최적의 답이 뭐다라고 하면서 외부의 지식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와 또 실시간 뉴스까지 고려해서 답변을 준다면 유저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로서 혹은 유저로서 챗봇을 사용해보고 만드는 데 있어서 앞서 보이는 이런 챌린지 중에 딱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완성도를 높인다면 정말 훌륭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챌린지인 문법적 오류입니다. 이 문법적 오류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챗봇에 코드화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으로 탐지를 해야 된다면 엄청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이즈 펑션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펑션을 일부러 많이 만들고 어떤 리스판스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최적의 답변과 노이즈를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하는 건데요. 챗봇 코드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를 보고 만약에 불량이다 라고 하면 1로 혹은 정상이다 라고 하면 0이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고급 알고리즘 중에 시퀀스 투 시퀀스 기반의 RNN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RNN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답변들 중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패턴을 내부적으로 많이 계산을 하고 선형 리니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마지막 확률적으로 비정상적인 답변의 확률을 내뱉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챗봇에 만약에 넣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법적 혹은 의미적으로 불량한 답변과 정상적인 답변을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답변과 비정상적인 답변을 만약에 문법적으로 고려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태그열이라고 하는 포스태깅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꼭 고급 알고리즘을 통하지 않더라도 문법적인 포스태깅의 룰을 기반으로도 어노멀리 디텍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 의미적 불량한 답변을 휴리스틱하게 룰 기반으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역시 이런 개념을 CNN이라던가 혹은 다른 고급 알고리즘과 적용을 해서 페이지 레벨에서 결국에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정상이야, 얘는 비정상이야 라고 하면서 확률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문법적이나 의무적으로 어떤 어프로치든 불량한 답변을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건 몰라, 나는 그거는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나오는 답변들도 내가 이 답변은 걸러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정상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좀 더 풍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답변도를 조금 더 완성시켜 보자라고 하는 데에 내가 챌린지를 만약에 둔다라고 한다면 문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내가 답변을 그냥 yes or no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감하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그리디 서치라던가 빔 서치라던가 또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알고리즘들 중에서 최근에 그리고 많은 챗봇에는 빔 서치라고 하는 게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빔 서치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이 예제에서 만약에 내가 심심해 놀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챗봇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좀 더 그 공감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좋아요, 대화해요 라고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낫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이 중에서 좀 더 공감적으로 내가 답변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확률적으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빔 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빔 서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다이너믹하게 다이버시티 답변을 좀 넣을 수가 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완성도와 다양성을 높이고자 결국에는 빔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변수들 중에서 사용자가 즉 여기서 사용자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가 바꿔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서 결국에 이 빔 서치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답변들이 있었지만 이 답변 중에서 사람이 봤을 때 좀 더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다이버시티 스코어 그리고 기본적인 스탠다드 스코어인 블루 스코어를 점점점 추적을 해 나가면서 제가 이 감마라고 하는 이런 파라미터를 좀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감마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저희가 코드를 엄청 많이 돌려보고 최적의 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역시 또 이 감마라고 하는 거의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고급 알고리즘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Reinforcement Learning인데요.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많은 팩터들 중에서 리워드 부분을 저희가 앞서
향상시키고자 한 블루와 다이버시티로 두면 리워드 값을 맥시마이즈 하기 때문에 최적의 감마 값을 기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문법에 틀리지 않으면서 문맥을 고려한 제너레이터 답변이 있으면서 조금 더 사용자가 봤을 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 동시에 고려한다면 결국에 답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고려한 답변을 위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여러 개의 페어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를 해서 이 사용자의 트라젝토리를 저희가 또 모을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이 싫은데 라고 하는 응답 전에 그래서 어떤 대화 속에서 이 싫은데가 나왔을까 요거를 기계적으로 뽑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인텐트와 엔티티가 코드상에서 맞물리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데라고 답변을 했을 때 단순히 기계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대화는 끝이 나겠죠. 하지만 싫은데라고 하는 답변을 사용자가 내뱉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 싫은데가 나왔는지를 기계가 마치 사람처럼 인텐트와 엔티티를 구분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음식이 싫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좀 공감을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챗봇 코드에 녹아들여서 자동화된 코드가 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고려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이는 그림처럼 주황색 박스 안에 아주 다양한 대화 트라젝토리가 있을 텐데 이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엔티티로 보고 이 싫은 데에 대해서 최적의 답변을 내는 것인가 이 부분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고리즘 선택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는 챗봇과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어떤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감정을 치유를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굉장히 심심한데 나랑 시간을 보내줄 그런 챗봇을 찾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트라젝토리가 잘 메모리상에 저장이 돼야지만 결국에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현재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동시에 고려해서 최적의 답변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메모리상의 이 트라젝토리와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 TI라고 하는 시점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최적의 답변을 어떤 거를 할까 동시에 고려를 해서 확률적으로 고급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에 인텔리전트 챗봇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챗봇이 무엇인지, 챗봇의 프레임워크는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후 챗봇을 개발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챌린지를 두고 개발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나 이그젬플은 텍스트 팩토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꽃 배달이라던가 혹은 우편 서비스 등에서 도움을 태스크 오리엔티드로 주고 있는 챗봇 회사의 내용과 또 슬라이드와 또 예시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텍스트 팩토리라던가 혹은 다양한 우리나라에 있는 챗봇들은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라포가 형성되는 대화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공감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사례는 페이스북에 개발된 블렌더 봇이라고 하는 봇입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페이지가 블렌더 봇에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블렌더봇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엄청 오랫동안 개발한 오픈 도메인 챗봇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은 오픈이 아니고 클로즈 도메인 챗봇이죠. 왜냐하면 특정 태스크만 처리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챌린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픈 챗봇 개발에 도전을 하신다면 블렌더봇의 페이퍼도 읽어보시고 블렌더봇에 관련된 간략한 제 요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때까지 고급 알고리즘 머신러닝 모델의 트렌드는 상당한 컴퓨터 리소스가 필요한 초거대 모델의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늘리고 파라미터를 잘 조절하고, 하지만 실시간적으로 지식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좀 더 오픈 챗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즉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이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의 취지가 블렌더봇인데요. 이 블렌더봇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공들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블렌더봇에 관련된 페이퍼가 앞서 보이는 이 슬라이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렌더봇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 기억 그리고 실시간 인터넷 연결 검색, 그래서 좀 더 공감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봇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블렌더봇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블렌더봇이 기존의 봇이랑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잘 완성이 됐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호응도와 그다음 좀 더 사람다움이 퍼포먼스 매트릭이 되었고요. 이런 블렌더봇을 궁극적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그 페이스북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다양한 케이스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챗봇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바로 내부적으로 블렌더봇이 기존의 챗봇과는 다르게 어떤 알고리즘을 썼기에 그렇게 사람과 좀 더 공감을 하고 좀 더 매력적인 답변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결국에는 폴리 인코더라고 하는 개념을 탑재를 시켰습니다. 폴리 인코더라고 하는 것은 상단에서 오른쪽에 있는 크로스 인코더, 즉 기존의 트랜스포머라던가 벌트 기반의 인코딩, 임베딩 기반을 뛰어넘어서 장점이 있는, 속도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답변을 추론함에 있어서 좀 더 장점이 있는 바이 인코더 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폴리 인코더인데요. 이 동시에 고려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흔한 하이브리드 기법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질의응답 많은 데이터셋에서 돌아가고 질의응답에서 최적의 답변을 어떤 성능평가 지표 이상으로 내준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보였다는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블렌더봇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요거를 단순히 정말 좀 하이브리드도 시키고 어떤 장점을 잘 취사 선택해서 동시에 고려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렌더봇을 통해서 저희는 폴리 인코더와 같은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도 동시에 키우면 좋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는 블렌더봇을 통해서 좀 더 사람과 공감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이면서 조금 더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리트리버 모델의 하이브리드 구조를 알게 되었고요. 이런 그 블렌더봇과 제가 앞서 설명드린 챗봇 챌린지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디코딩, 즉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어떤 답변이 좀 더 퀄리티가 높은 답변일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전략을 잘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블렌더봇 페이퍼를 읽어보시면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로스 펑션을 썼는지, 또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로스 펑션을 어떻게 변형을 했는지, 그리고 기존에 제가 빔 서치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존의
빔 서치도 또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의 딱딱한 답변의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두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 내용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하시고 또 페이퍼도 읽어보시고 일반 유저로서 혹은 개발자로서 챗봇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